자,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전 장관 이야기로 화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검찰이 조국 소환을 앞두고, 자, 김민지 기자, 뭘 만들었는데 그 양이 좀 방대하다면서요? 네, 조국 전 장관을 불러다가 질문할 거리가 이만큼이나 많다라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100페이지에 가까운 질문지를 검찰이 준비하고 100페이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100페이지,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이미 준비했다. 저 검찰 내부에 저 얘기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스탠바이 다 됐습니다, 우리. 스탠바이. 조국,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저 정도쯤 되면은 조 전 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그래픽으로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이쯤 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이 지금 칼끝을 숨기고 있는데 나오기만 해봐라. 자신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조국 교수에 대한 문제는 검찰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어서 만약에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검찰이 전체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뒤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00쪽짜리의 질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쪽짜리의 질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거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짜윤리법 같은 경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정해버리면 제가 볼 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 문제 관련해서. 옛날 판례가 나왔지만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 관련해서는 그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공짜윤리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판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고요. 또 하나 뇌물죄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검찰이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진술이나 정황 증거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되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확실한 대가성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뇌물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증거인멸은 더더욱 그런 거죠. 그냥 그 김경률 씨가 와가지고 그냥 고맙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무엇 이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근데 저는 그건 확인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100쪽 정도의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그것을 갖다 하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중요한 소환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예. 제가 보기에는 100쪽 정도의 100쪽. 질문지라고 한다면 크게 지금 드러난 4개의 혐의 중에서 거의 한 5분의 3은 사모펀드 관련한 것이 아닌가 봐요. 5분의 3은 사모펀드다. 아까 우리 그래픽으로 보면은 WFM 주식 12만 주를 헐값 매입 관여 의혹 요거 하나만 나왔잖아요. 네. 요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럼 뇌물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와 연관돼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줬는가 안 줬는가 이 문제가 있고 또 처음에 코링크피 관련해 가지고 자기는 기자간담회에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가족펀드 이미 드러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범죄 중에 가장 본령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다 몰려져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지금 그 검찰이 초기 수사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들 중에 하나가 이 계좌 추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계좌 추적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것도 이제 서울에 있는 PC를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조국 장관 수사에서는 거의 본령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들 다들 접하셨죠? 그때 이제 조 전 장관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던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 검찰이 여기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이요. 지난 5일에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죠. 여기에서 뭘 확보했냐? 뭘 확보했어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메시지를 대량으로 저장해 놓은 파일을
컴퓨터 PC 속에서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이 백업용 저장 파일을 컴퓨터에 고스란히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휴대전화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물증인데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좀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이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검찰이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궁금하실 거예요. 저 문자 메시지에 그럼 뭐가 있었답니까? 당장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 문자 메시지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직원과 자녀의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을 논의한 그런 내용이 저 문자 메시지에 드러나 있었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돌려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조 전 장관이 그동안 본인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셀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부인해왔어요. 그런 보도 말이에요.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드러난 정황은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자신 있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물음표를 찍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연구실 PC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증명서 논의한 문자 발견됐고요. 조국 장관 자택 PC에서 뭐 나왔었죠? 본인 딸과 친구 2명의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죠? 글쎄요, 조 부장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압수수색의 있는 중요성.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가 2달 넘어서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연구실 PC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사제 휴대전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쓰는 관용전화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는 사제 전화라도 압수수색이 됐다 한다면 수사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휴대전화라는 건 개인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모든 게 담겨 예, 그래서 흔히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기기 변경할 때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던 모든 파일을 옮겨놓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 한국투자신탁 직원과 나눈 문자라든지 정보가 다 검찰에 입수됐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바로 저런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근데 현대인에게 이 휴대전화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구속 기소될 때 혐의만 15개예요. 혐의가 15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만 따져도 100쪽 이상의 질문지 이렇게 방대한 질문지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동안 제가 과거에요, 그 목소리를 좀 찾는 과정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런 거 질문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조 전 장관,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검사,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거죠? 제가 혐의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뭐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코링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이번 검증 예. 과정에서 비로소 제가 알게 예. 되었습니다. 그 소위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출력을 해가지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못 보셨다고요? 그때 그때도 코링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은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이 제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 의혹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었죠. 하나 전망을 좀 해볼까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또 좀 어렵지만.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조국이라는 사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부부 함께 구속시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은 보세요. 조 전 장관 자꾸 혐의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합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좀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측면이 가장 클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정경심 씨가 얻은 범죄 수익 관련된 예. 부분들을 이거를 뇌물로 볼 거냐. 지금 이제 오늘 뇌물죄는 뇌물로 기소를 안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예.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데 과연 미공개 정보의 출처가 누구냐. 어허.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에서부터 나왔다. 민정수석 대기 네.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그 형성된 범죄 수익이라는 것. 그게 지금 이제 전체 12만 주를 주당 2,000원 싸게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엄격하게 봐도 5만 주는 동생 것이고 7만 주는 정경심 교수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뇌물죄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뇌물죄가 만약에 지금 1억이 넘는다, 가액이.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조 부장도 얘기했지만 오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 기소 내용이 뭘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달려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에서 제가 아까 이 사모펀드 관련 부분들이 아마 집중될 맞아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5분의 3을 바로 차지할 그 이유일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은요, 직진 스타일입니다. 직진 스타일.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면 영장을 청구할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조 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이 어떠냐면 2006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그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만류를 했어요. 어허. 왜냐하면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총수를 과연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조금 좀 신중하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예. 이때 당시에 대검 연구관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정상명 검찰총장실에 찾아갑니다. 총장실에 찾아가요? 예,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쳤어요? 예, 그래서 어허.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내가 사표를 쓰겠다. 내가 못 받겠다? 예,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허. 범죄 앞에서 우리가 왜 기업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위축이 돼야 되냐 이런 논리였는데 이 점 때문에 이제 정상명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사의 멘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성이고 예. 직진밖에는 할 줄 모른다. 예. 이런 평가가 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부부가 동시 구속은 어렵다라는 것은 부부가 어떤 한 혐의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경우예요. 그런데 공모가 아니라 우리 정태근 전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정경심 교수의 기소된 15가지 혐의 외에 뇌물이라든지 공무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의 국정농단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구속영장 구속기록성이 청구를 인정될 수 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뇌물과 공무원윤리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규명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구속된 사례도 많아요. 그래요? 예. 어. 뭐 장영자 이철희 씨 부부 사건이라든지 사기 사건. 또 예. 그 주애란 씨라고 99년에 경기도지사 부인이 먼저 구속이 되고 나중에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또 구속이 돼요. 구속 사례가 구속 사례가 있군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중요한 거는 한 가지 혐의를 공모만 한 것이 아니라 예. 별도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상황을 예.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만 된 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조카도 돼 있고 남동생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진짜 명백한 증거를 갖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뇌물죄와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 개인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핸드폰 문자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야 이걸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해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검찰에 다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만약에 진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예. 이건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이제 당분간 정경심이라는 이름 석자보다 조국이라는 이름의 두 글자가 많이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15개 혐의로 적용을 해서 이제 재판에 넘겼고요.
이제 남은 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소환하는 작업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쁜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